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나무 학원입니다. 의왕고 1학기 수학시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운 시험이라기보다 뒤로 갈수록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시험이었습니다. 중간고사에서는 복잡한 식을 끝까지 정리하고 그래프나 도형 조건을 해석하는 힘이 필요했고요. 기말고사에서는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에서 여러 상황을 빠짐없이 나누는 꼼꼼함이 더 중요했습니다. 두 시험 모두 결국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서 차이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모두 22문항씩 출제됐습니다. 중간고사는 다항식부터 2차 함수까지 대수 영역을 중심으로 출제됐습니다. 특히 뒤쪽으로 갈수록 단순 계산보다 그래프와 도형 조건을 함께 해석해야 하는 문제가 등장하면서 난이도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기말고사는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경우의 수, 행렬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때는 한 가지 식을 오래 계산하는 것보다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여러 경우로 나누고 빠진 조건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중간과 기말의 문제 모습은 달랐지만 낯선 조건을 눈에 보이게 정리하는 힘이 필요했다는 점은 같았습니다. 중간고사에서는 다항식이 6문항으로 가장 많이 출제됐고 2차 방정식 5문항, 2차 함수 4문항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항식은 기본 문제가 많아서 초반 점수를 확보하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단원이었습니다. 반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는 난이도가 확 올라갔습니다. 특히 2차 함수 4문항 가운데 3문항이 심하였습니다. 그래프와 방정식의 관계를 함께 보거나 낯선 도형 조건을 해석해야 하는 문제에서는 바로 식부터 세우기보다 상황을 먼저 시각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접근 방향을 늦게 잡으면 계산까지 길어지면서 시간이 빠르게 소모됩니다. 중간고사에서 부담이 컸다면 단순한 연산량보다는 후반부에서 처음 보는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말고사는 여러 가지 방정식과 경우의 수순열, 행렬이 각각 5문항씩 출제됐습니다. 특히 경우의 수와 순열은 5문항 가운데 3문항이 심하였습니다. 여기에 조합까지 더해지면서 가능한 상황을 직접 나누고 중복되거나 빠진 경우가 없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은 기본 문제가 하나도 없고 실력과 심화로만 구성돼 있어서 개념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힘도 필요했습니다. 행렬은 상대적으로 기본 문제가 많았지만 다른 단원에서 시간을 많이 사용했다면 이 구간까지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그래프와 식을 깊게 해석하는 시험이었다면 기말고사는 여러 가능성을 차근차근 분류하는 시험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빠른 계산보다도 꼼꼼하게 조건을 관리하는 습관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문제풀이 양만 늘리기보다 어려운 조건을 정리하는 방식을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2차 함수나 방정식에서는 식만 보지 말고 그래프나 도형을 직접 그려보면서 조건을 눈에 보이게 정리해 보세요.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은 머릿속으로만 세지 말고 가능한 상황을 직접 나누어 적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본 문제는 반대로 충분히 익숙해져야 합니다. 쉬운 유형에서 풀이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야 뒤쪽 문제에서 조건을 차분하게 분석할 여유가 생깁니다. 의왕고 시험은 익숙한 문제를 빠르게 처리하는 힘과 낯선 문제를 만나도 조건을 하나씩 시각화하고 분류하는 힘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1학기 시험 치르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험에서는 계산 속도뿐 아니라 복잡한 조건을 끝까지 정리하는 연습까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뿌리 깊은 나무 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